저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예술인으로 들어와 있지만 저는 입주 작가는 아니고요. 레선스 입주 작가들의 그 활동을 지켜보고 있는 그 관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근접거리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분들의 작업이나 관계나 어떤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궁금해졌고, 그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일반인 분들도 계시니까 레선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술인들이 어떤 공간에 함께 입주하여서 교류를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작업하는 걸 레지던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이제 모텔하고 비슷한 거라고 얘기를 농담 삼아 하셨다는데, 네, 그래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마이크는 제가 돌려서 같이 쓰는 걸로 하고요. 두 분의 지금 모신 작가님 두 분 소개해드리면, 옆에 계신 작가님은 소혜 작가님이시고, 소혜 작가님 옆에 계신 분은 이수정 작가님이십니다. 사전 조사를 해본 결과 두 분 다 창원 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내셨고, 또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소혜 작가님은 졸업하신 지 조금 연차가 되셨지만 대학원 최근까지 다니시고, 이수정 작가님은 올해 2월에 졸업하신 작가님이십니다. 네, 각자 두 분의 각자의 소개를 지금 좀 들어볼까요? 목소리도 들어볼게요. 네, 소혜 작가님부터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소혜라고 합니다.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시작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티스트 소혜라고 하는 것은 아트라는 것 자체가 작가와 동떨어지지 않고 하나로 일치되게끔 생활과 아트 자체를 일치하려고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아티스트 소혜라고 설명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사는 이수정이라고 하고요. 올해 2월에 졸업해가지고 작업한 건 얼마 안 되지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되게 많이 긴장해 계시니까요. 재밌으시면 웃으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 이제 입주 작가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제 20대 중반, 24, 25, 29, 그다음에 이제 30대 후반 분들 이렇게 쭉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진 작가분들이셔서 오늘 이제 이 자리는 이제 작가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좀 소개, 그리고 최근의 작품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정도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궁금한 거는 가지고 계시다가 저희가 이제 얘기가 좀 끝나고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소혜 작가님 여기 이제 레선스 저희 오픈 스튜디오 할 때 맨 안쪽에 지금 작업실이 있거든요. 한번 여기 관객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업과 이전 작업들을 한번 쭉 같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어요. 쭉 넘겨볼게요. 요거 작품을 간략하게 조금씩 소개를 해주시면서 넘겨볼까요? 이 작품은 푸른 아리아라고, 제가 레지던시 들어오기 전에 작년에 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작년 창원 미술 청년 작가회 전시 때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때 조금 작업할 장소도 마땅치 않았는데 운 좋게 이제 힘들게 작업을 해서 조금 많은 저에게 발전을 가져다 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작품과 다른 작품 하나가 더 있거든요. 브로크레이즈라고 있는 이 작품은 작은 소품이고요. 아까 그 작품이 되게 하면서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되게 그림을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한 작품이라서 조금 저한테 특별한 작품이
아까 앞에 푸른 아리아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지금은 제 손을 떠났는데요. 예전에 산청 레지던시 할 때 진흥원에 이제 하나 드린 작품인데 이 작품도 되게 대학원 다닐 때 했던 걸로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러면 쭉 일단 넘겨보겠습니다. 이 작품도 작은 소품입니다. 네, 이 작품이 아까 푸른 아리아와 같이 작년에 청년 작가회에 냈었는데 그때 거의 그림을 그만할 수도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작업실을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만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이 작품을 함으로써 이제 이 약물도 더 해야겠다, 더 발전 있는 이 작품이 계기가 됐던 이유가 산청 레지던시를 지지난해 했었는데 이제 그 산청 레지던시가 끝나고 이제 정말 접어야 되나,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 작품과 아까 푸른 아리아를 하게 되어서 이거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끔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의미가 남다른 분홍 프레이즈와 푸른 아리아입니다. 자연물과 사람의 상징을 표현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주로 이제 이런 작품들을 하신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옆에 이수정 작가님 작품도 혹시 지금 관람객 분들도 같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수정 작가님 작품이 바로 이 앞에 있거든요. 이 작품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난해함을 현대미술의 난해함을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작가님들 설명해 주시니까 참 좋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수정 작가님 슬라이드를 좀 준비할 테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에 비치된 작품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여기 바로 보이는 프로젝터에 쏘여진 작품이 제 작품인데요. 저는 주로 작업의 주제를 잡는 거는 저에게 어느 순간 들어오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주제는 고정적이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낯설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주제를 잡아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요즘에 제가 이 리종 레지던시를 하고 나서 또는 그 전에부터 계속 제 눈에 들어온 게 아파트라는 건물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라는 건물이 어떤 식으로 다가왔냐면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차원이 산으로 둘러싸여 져 있는 지형을 띄고 있잖아요. 근데 점점 그 산보다 아파트가 높아지고 또는 아파트가 저를 이렇게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아파트에 대한 고찰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좀 제대로 정리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해놓은 작품은 제가 아파트를 처음 접하고 그 느꼈던 느낌들을 관객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어가지고 체험식으로 지금 작품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체험해보시면서 제가 받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건 전에 한 작품을 설명드리자면은 이때 저의 눈에 들어왔던 거는 번화가와 쓰레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비닐봉지를 이용하여서 번화가에 있는 건물을 작업했었는데 굳이 지금 비닐로 작업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제 제가 다니면서 들어온 것들이 번화가의 그 반짝이는 불빛이랑 쓰레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밤에 한창 놀고 간 것들을 저는 아침에 그걸 보면서 쓰레기들이 막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비닐봉지 안에 꽉꽉 채워져 있는 쓰레기들이 뭔가 터질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견고해 보이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비닐봉지를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요. 이거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 저희 39사단의 하만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유니시티가 지어지고 있는 곳에 제가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서 페인트가 발려져서 아파트 형태를 띠는데 이거는 아직 시멘트 초기의 단계입니다. 두 장이 같이 있는 게 작품인 거죠? 아 이건 따로 이건 따로예요 원래. 근데 한 장에 네, 한 장의 지금 작품인데 저기 관계가 있나요? 두 장이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건가요? 네 다른 각도에서 지금 요거는 좀 더 측면 이건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 지금. 수정 작가님은 저기 지금 3D 작업까지 하셔서 아파트라는 주제를 심화시키고 계세요. 네. 작품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저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그렇고 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수정 작가님 경우 제가 약간 더 궁금한 게 지금 이면과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비닐 봉지를 활용한 그런 작품들이 어떤 그 주제 의식과 연관성이 좀 이어져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그때그때 이제 어떤 감각적으로 들어온 것들을 받아들여서 작품화하면서 그런 주제는 어떤 큰 방향으로 잡고 계신 건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방금 PPT로 보여드린 작품들은 제가 딱 이면이라고 주제를 정하고 한 건 아니었고요. 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뭔가 그 합집합되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면이라는 주제가 선정돼가지고 그 앞전에 이면이라는 주제를 잡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파트라는 작업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이면 속에 포함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어하는 사회적인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 네. 소혜 작가님 경우에는 그 리종에서 있었던 레선스 활동들을 또 그림으로 남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리종 입주 작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 중반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밝은 모습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좀 분노하는 걸로 끝나셔가지고 이 소혜 작가님의 최근의 고민이 궁금합니다. 저는. 나는 혹시 예술을 하고는 있지만 나 또래에게는 이방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친구들을 연락하면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제 친구들은 가정을 꾸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들도 니는 초등학교 때 꿈을 이뤘구나. 초등학교 때도 그림을 그리더니 지금도 그림을 그리는구나 이렇게 해주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왠지 그 약간의 이방인이 된 거에 대한 약간 조금 그런 기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라고 하기에는 상생 그러니까 제가 또 그렇게 사람들과 막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 레지던시를 하면서 아트도 하지만 이번 레지던시를 앞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레지던시는 조금 예술적으로 사람들과 좀 즐겁게 소통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즐겁게 부담 갖지 말고 즐겁게 미술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목적은 거의 달성이 됐어요. 지금 뭐 그렇게 뭐 친밀하게 막 이렇게 막 부대끼는 건 아니더라도 뭐 좋은 동료들도 있고 이제 지금 이거 제 자리에 있거든요. 저쪽에 스튜디오 제일 끝에 제 자리가 있고 이 제본 책이라고 하기 좀 부끄러운데 그래서 제본을 떴는데 리종 소묘라고 이제 우리 작가들과의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만화 형식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즐겁게 고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생을 하려고 즐겁게 고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수정 작가님은 올해 2월에 졸업하시잖아요. 사회에 내던져졌는데 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 학교에서 이제 졸업하니까 이제 제가 사회에 내던져졌는데 요즘 제가 아까 작가님들하고 쭉 같이 모여서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 이분들이 이제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작가님들인데 우리 시대 지금 살아가는 그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년, 노년 뭐 안 힘든 세대가 없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즘 뭐 오포 세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청년 세대인데 지금 작가분들은 오포 세대에 또 거기서 격으로 또 배고픈 뭐 예술가라는 직업까지 이렇게 얹어져서 어깨에 되게 무게감도 있고 또 이제 두 분은 창원에서 계속 작업을 해오시고 또 창원에서 또 지역색을 가지고도 이수정 작가님 작업하시는데 약간 어려움이나 이수정 작가님한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정 작가님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본인의 그 고민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그런 게 저도 또 궁금하거든요. 그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의 최근 고민은 사실 조금 너무 바빠가지고 고민할 새가 없는데 그 바쁜 것도 조금 고민점이고 제 모든 일정들이 이번 연도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이게 제일 고민이고 좀 뭔가 작업하는 것도 그 자본이 없으면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레지던시에 들어오게 된 것도 뭔가 그 좀 더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해가지고 레지던시에 들어왔는데 내년에 또 레지던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도 고민이고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모르겠어서 그게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30대가 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건지 그 막연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제일 고민인 것 같습니다. 1조 정도 생긴다면 뭘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돈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가 청년 시절에 돈 문제 생각하지 않고 뭔가 하고 싶은 걸 한다면 약간 뭐 그 돈으로 뭘 해도 좋고 그렇게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그래서 뭐 혹시 그렇게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때 어떻게 하면서 살고 싶은지 네, 작업을 때려치운다? 이게 돈하고 상관없어서 때려치운다 한들 뭐 그죠? 큰 그건 없겠다 그죠? 그럼 소혜 작가님부터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1조라고 했나요? 네, 어마무시하게 많은 어마무시한 돈은 예술을 하면서 솔직히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가늠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예술 자체가 고파야지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가정하지만 그런 일도 없겠지만 돈에는 별로 연연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뭐 그렇다고 기부를 하거나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요. 돈이 생겨도 뭐 입는 것, 먹는 것 이런 건 변화가 없을 거고 원래 돈은 원래 없었고 예술을 해서 앞으로 많아도 별로 크게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어떡하지? 솔직히 돈을 잘 쓰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돈을 쓰기는 쓰는데 그렇게 뭐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뭐 예쁜 옷을 산다거나 옷은 10,000원 이상은 안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에서도 10,000원짜리 고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이 제일 가치라서 솔직히 큰 돈이 있다면은 그렇게까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릴 때까지 맨날 하시는 말씀이 네 돈 쌓으면은 얼마 된다 이런 소리를 저 한 몇 년 전만 해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쓰신 돈 부모님이 네, 나한테 투자한 돈이 네, 이만큼 쌓으면 이만큼이다 맨날 그 소리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본전을 못 뽑으셨으니까 일단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빛이 잘 들어오는 집을 일단 한 개 사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진짜 사고 싶은 옷이 있었는데
레지던스를 그 어떤 나라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하셨어요? 일본? 아, 일본. 소희 작가님 저는 한국인 못해서. 한국 좋으시고. 아,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약간 중요한 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은 하는 활동 중에 돈과 관계된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잊으면 다른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될런지. 그리고 이제 두 분은 또 사원에서 작업을 하시고 계셨으니까 아마 이제 다른 레지던스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한 분씩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플랜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지금 이 레지던시를 열심히 하고 솔직히 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거랑은 상관은 없지만 뭐 이거 레지던시 끝나고 나면은 뭐 작업실을 또 구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이걸 고민이라 하면 고민이지만 솔직히 내일 이런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 여기 좋은 데서 이렇게 인터뷰도 할 수 있고 이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내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플랜도 없고요. 뭐 예술은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뭐 지금 행복하고 즐거우면 됐고 어차피 예술은 고픈 거니까 뭐 플랜은 없어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플랜이 없어서. 전 일단 이 작업 이후의 결과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3D 작업으로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마지막 결과전 때는 설치 작업으로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지금 어린이 미술학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작업하는 것들이 어떤 풍경이잖아요. 우리 같이 사는 풍경이라서 어린이 미술학원 다니는 친구들이랑 같이 작업해 할 계획이에요. 그 아이들과 함께.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의 진행은 다른 레지던시를 알아보겠죠. 감사합니다. 우선은 작가님들로 제가 소개를 조금 간략하게 드리면 90년생이시고요. 두 분 이제 같이 90년생이시고 지금 양서준 작가님. 양서준 작가님 작품은 저쪽 뒤에 보이시면 목타르 그린 물고기 그림이시고요. 그다음에 오승환 작가님 작품은 지금 뒤에 보시는 도형물 두분 같이 작업하신 게 지금 중앙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사진 작품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양서희 작가님은 지금 창원에서 학교를 다니셨고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셨지만 연고는 밀양이시고 그래서 두 분 제가 간략하게 소개는 드렸는데 각자 어떤 작품을 하고 계신지 또 지금 전시된 작품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각자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대부분의 작품 제목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작업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주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단순하게보다는 저 자신을 마주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제 작품을 통해서 양서준이랑 저를 이제 마주하면 되는 거고, 이 제 작품을 봐주시는 관람객들은 제 작품을 통해서 양서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보는 주체인 관람객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보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주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마주할 수 있는 것이냐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스스로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이제 제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내가 타인을 보는 것에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라는 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제 사물이나 동물이든 이제 뭐 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이제 저는 타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타자를 통해서 이제 저를 마주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사유함으로 통해서 내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내가 이런 부분이 나인지 몰랐던 부분들을 다른 형상을 통해서 저를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작품으로 현재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주제는 목탄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목탄 외에도 이제 제가 원래 도각 전공이기 때문에 조형 작업으로 이제 속고라든지 아니면 목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신 작품들을 일단 슬라이드로 조금 쭉 넘겨볼까요? 이렇게 이게 다 이제 지금 마주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작업하신 것들이고요. 장면 작업들이네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물고기를 많이 보시고 남자친구 이거는 조금 다른 소녀 그리고 또 마주하는 거죠. 이게 지금 주로 작업을 하신 게 이게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작품들의 전인데 그러면 지금 오세훈 작가님 작품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남서준 작가님 지금 물고기 작업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카메라 하시는 분도 저 작품이 굉장히 여쭤보고 싶다, 궁금한 작품이다 하셨거든요. 이렇게 분절된 물고기 작품. 그리고 마주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왜 물고기인지 그리고 왜 목탄인지 이런 것들이 저도 좀 궁금한데요. 혹시 덧붙여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물고기 작업을 제일 많이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물고기냐는 질문인데, 사실 이제 물고기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건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함으로써 제가 저를 인지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타자를 통해서 저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 부분이 이제 제가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보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저한테 상징성적 의미도 있고 또 이제 물고기라는 매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꼭 형태가 물고기뿐만 아니라 새 형태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새나 사람, 홍어 또 나무를 통해서 또 마주하는 것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물고기로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물고기보다는 사실 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이 좀 어둡게 나와서 잘 안 보일 텐데 제 모든 작업들은 다 일단 눈이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 마주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약간 조금 더 상징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하기 위한 매체가 지금 물고기일 뿐이지 어떤 물고기 형상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목탄을 사용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목탄이 이제 좀 연필이랑 좀 비슷하죠. 이제 흑연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흑연은 빛을 반사를 하지만 목탄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칠하다 보면 그 색이 이제 저는 좀 심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한테 심연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내가 자신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부분이죠. 단지 근데 그게 영영 알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단지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그 심연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가면 보일 수 있는 구멍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제가 작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마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대상이 심연이라 생각하고, 그 심연적인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잘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 이제 목탄을 통해서 나오는 저 어두운 색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탄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가님의 뭐 작가 노트나 아니면 이제 작품을 보기 전에 작품을 봤죠. 봤을 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물고기하고 이제 목탄으로 작업을 하셨는데, 이 왜 이제 불교의 절에 가면 목어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두드리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는데 불교든 기독교든 물고기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동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는 눈꺼풀이 없어서 항상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에다가 이제 나의 자아를 이렇게 더입히는 것도 항상 눈을 뜨고 있고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해봤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약간 여기 지금 슬라이드로 본 거 외에 직접 작품으로 보니까 사실 목탄 굉장히 매력 있는 재료구나 라는 걸 네, 양수준 작가님 작품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 이제 옆에 계신 지금 오승환 작가님 작품은 지금 뒤에 보시는 저 조형물하고 유사한 작품들 이 포트폴리오에 또 있거든요. 작품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포트폴리오 작품들을 또 같이 한번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의류의 재공성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류에서 천이 뜯겨져 나간 그 재공선만 남은 틀만 남은 모습이 그 현대 사회에서 저를 더불어서 현대 사회에 살아가면서 너무 외적인 것만을 취하고 있어서 그 내적인 것들을 잃어가고 또 손실되어 가는 모습들을 그런 재공선을 통해서 좀 잘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저희가 주 오브제로 선정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작업은 제 거의 초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마네킹에다가 의류 재공선만 남긴 걸 번역해서 전시해 나가고 있었고요. 네, 이번 전시장에서 이제 어떤 전시의 그 틀만 남아버린 그 모습들을 좀 얘기를 하고자 그런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행인들과 그리고 그 캔버스에 와고 틀만 남겨서 전시장에 설치를 한 전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작업들이 너무 조금 평면적으로 너무 느껴져가지고 좀 더 입체적인 껍데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좀 더 지금은 작업을 발전을 시켰는데요. 그게 이제 PPT를 넘기시다 보면 나오는 게 이제 더 넘기시면 행위만 남은 모습들을 좀 비판을 하고 얘기를 하고자 이제 피에타라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그냥 그 사진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 사진부터는 이제 되게 입체적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폴리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의류를 붙이기 시작했고 그 붙인 의류가 뼈대가 없이도 이제 저렇게 지금 보실 수 있는 저 작품처럼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어떤 이제 뼈대가 없이. 그래서 더 많은 껍데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도 같이 들어가면서 그걸 토대로 사회적인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회화 작품이 아니니까 저런 조형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또 촬영을 하셔서 여기 이제 멀티미디어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전시도 해놨는데요. 작가님이 지금 이게 물리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작업 기간은 어느 정도 됐나요? 제가 원래는 이제 뼈대가 이제 형태가 있는 마네킹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어떤 특정한 형태를 차용을 하기 위해서 3.15라는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3.15의 기념탑에 있는 그 형태를 좀 차용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조소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제가 이제 해부학을 좀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예전부터 해부학을 좀 좋아했어서 이제 인체 비율이나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고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이번에 뼈대 조형을 하는데 좀 약간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지금 저 작품이 나오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이 이후로부터 이제 2개의 조형물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뭐 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지금 거의 하나 더 오늘 마무리 되는 상태 때문에 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바짝하네. 저는 지금 오승원 작가님 프로필
프로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기독교 미술이 따로 있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승현 작가님을 제가 이제 작가님들 다 제가 뒷조사를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신문에 비평이 실렸는데 굉장히 이제 숭고미가 있는 걸로 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 미술과 그냥 미술가의 약간 사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독교 미술에 들어가시는 거고, 그 기독교 미술이라는 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저희 학교에 있는 기독교 미술과는 이게 다른 학교에서도 한 두세 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학과이긴 하거든요. 네, 뭐 저희가 기독교 미술학과를 들어간 이유는 뭐 저희 개인적인 종교의 이유도 있었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이신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작용을 돼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희 기독교 미술학과는 이제 중세 기독교 미술을 이제 답습하는 게 아니라 현대 미술에 기독교를 접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체도 되게 다양하게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치라든지 회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또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여러 장면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딱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미술에 기독교를 접목시킨 바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협업을 하신다고 해서 두 분을 같이 이렇게 한 시간, 동일한 시간대에 이제 토크 대상자로 했는데, 약간 제가 뒷조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한쪽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불교 모범할 수 있겠다고, 한쪽 분은 기독교 미술이라 그래서 또 재미있는 조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의 협업이 지금 중간에 사진으로 이제 프린트돼서 나와 있는데, 두 분 어떤 협업을 하고 계신지,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신지 각자 한마디씩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폰 스튜디오 여기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협업 작업을 오승원 작가의 사진 작업인데, 기존에 약간 오승원 작가가 설명한 것처럼 오승원 작가 작업에 대한 그 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또 한 명, 저의 모델은 접니다. 네, 모델 접었어요. 이제 반은 이제 오승원 작가의 틀적인 부분을 내용을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반적인 측면은 이제 그 옷을 자르지 않고, 그러니까 오승원 작가의 그런 틀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저희 어떤 포즈로 이제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를 좀 던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는 사진 작업으로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한 거는 지금 좀 이제 첫 시작으로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모습은 이렇게 피날레전인데 더 큰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저 작품이 끝이 아니라 이제 연속적으로 작품의 이제 사이즈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되죠. 오승원 작가님 지금 조형물 작업 이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 됐나요? 같은 동일 주제로 지금 작업하시고요. 제가 이 작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제가 피에타를 딱 중심으로 제가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이제 서서 청소전을 하면서 그때부터 딱 고쳐진 작업이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같이 관객들이랑 같이 많은 생각을 나누지 않을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저도 지금 이 작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또 작업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신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소준 작가님은 목탄 이거 작업을 이전에는 어떤 작업을 하셨고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계신지? 일단 제 작업의 주제가 되는 마주하는 것에 대한 이 주제로 작업을 한 지는 이제 3년 정도 되었고, 이제 목탄을 이용해서 작업한 2년 정도 안 됐어요. 목탄이라는 소재를 제가 이전에 이제 몇 번 사용한 적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깊게 사용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평소 좀 자주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화라든지 아니면 조소 까다 보니까 이제 조형으로서 표현하려는데 계속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다가 이제 목탄이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됐거든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한 작업들을 계속 뽑아내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저는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도중인데 시간을 어떤 한 매체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때부터 가볍게 이제 약간 드로잉하는 형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소재들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드로잉 할 때 제일 먼저 접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못하는이라는 소재인데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스케치 하듯이 그러니까 기본 연필 같은 느낌으로 제일 접하는 게 못하는데 그걸 통해서 작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작업을 시작했고 그 결과로서 이제 점점 비탄이 가진 매력과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좀 부합하다는 걸 알게 돼서 작업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작업을 한번 궁금해서 지금까지 어떤 기간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고민한 결과물을 보여주셨는지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지금 뭐 바로 내년이나 올해 말이나 뭐 작업 계획하신 게 있는지 전시 계획된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시의 기회를 잡으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작업을 해야 되기는 해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피날레 전까지는 3.15 관한 주제 잡아놨던 구조의 형식의 저 조형물을 좀 빨리 완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는 완성들이라는 이제 다 경험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군복을 통해서 작업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대본의 청년 작가들이 말하듯이 저도 이제 더 많은 전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잡힌 건 없어요. 잡힌 건 없고 앞으로 작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아까도 몇 번 말했다시피 조소가였기 때문에 좀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좀 많습니다. 이때까지 사실 작업실의 어떤 한계 때문에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레지던시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조형으로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찾기를 원하고요. 아니 남은 레지던시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고 내년이나 앞으로 점점점 이제 못할 이유나 작업을 계속 선보이겠지만 또 이와 맞춰서 조형장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너무 시간을 잘 맞추는 것 같아서 저 이제 두 분께도 좀 재밌는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작업을 안 하실 때 뭐 하세요? 지금 양서준 작가님 혹시 클럽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오승원 작가님은 지금 교회 가실 것 같은데 작품을 안 하실 때 뭐 하세요? 뭐 하실까요? 전 취미생활로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아이고야 좋습니다. 라이딩을 좀 라이딩. 저는 사실 뭐 취미할 게 별로 없는데 너무 흔해 빠진 거긴 하지만 책을 읽거나 아니면 혼자 술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술들을 좀 구입해서 혼자 안주로 해서 만들어 먹고 좋아하고 게임하고 자고 그렇습니다. 작가님들도 우리 시대 청년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양서준 작가님은 창원에 계속 계셨고 여기서 또 레지던스 하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지역이 좀 낯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승원 작가님은 대전에서도 공부하시고 또 창원은 꼭 아니고 이제 밀양에서 오셨잖아요. 이번 레지던스 어떻습니까? 중반 정도까지 진행됐는데 레지던스에서 뭐 어떤 자금이랄까 에피소드랄까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두 분 다 말씀해 주세요. 양서준 작가님. 양손 작가. 사실 지금 레지던시라는 다른 작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레지던시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첫 경험이기 때문에 이 레지던시를 통해서 좀 작업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진 않았지만 작업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같이 작업하는 동시에 비슷한 작가들을 만나고 또 그 작가들이 다 작업을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되게 저도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고 또 이를 통해서 작업들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레지던시도 시작으로 또 다른 레지던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꼭 레지던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작가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같이 뭔가 협업 전시든지 이제 이런 작업에 관련된 마담들이 좀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네요. 예, 뭐 저도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은 강릉 소중하다는 걸 같고요. 특히 이제 또 여기 저희 작가들이 머무는 곳이 그 게스트하우스라서 특히 이제 외국인 작가분들하고 이제 대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영어가 좀 들리네? 라는 것도 많이 들면서 여러 가지 자신감도 많이 얻게 됐고 또 그래서 귀가 뚫렸다고 하시고 그런 게 많이 그래서 많이 좋았고 또 이제 여기 대표님께서 저희 작가들한테 여러 가지 경험을 해주시는 모심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덕분에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무용을 본다든지 여러 다른 레지던시를 간다든지 이런 걸 할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영감을 받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첫 레지던시인데 뭐 앞으로 더 많은 레지던시를 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겼고 또 많은 경험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되었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앞날에 빛나는 건승이기를 바라면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게 조성원 작가님 작품이에요. 제가 조성원 작가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작품에 대해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조성훈 작가입니다. 저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접한 사건들을 이미지로서 가볍게 소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로 회화를 다룰 때는 사건들을 조합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취해요. 여기서 이제 사건과 사건을 더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기존의 사건이 가지고 있던 의미, 본래의 의미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작품을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여기에 준비된 이미지들은 이제 이번 레지던시에 입주하기 전까지의 작업들인데 레지던시 입주하기 전까지의 작업들은 뭔가 강한 사건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어떤 이미지들을 사건들을 단순히 이미지로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좀 편하다고 할까요? 어떤 강한 이미지를 뒤에 사건을 때리고 앞부분에 뭔가 사건과 관계없는 행위를 한다든지 뭔가 초연한 어떤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뭔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금 보시는 이제 작품 이미지들처럼 강한 이미지들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그런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레지던시 입주한 이후에는 이게 오래전. 예, 이게 오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요, 좀 중의적인 표현, 직접적이지 않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어떤 상황을 연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불안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좀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호 작가님은 지금 성남의 지역을 두고 계시고 단체전이나 전시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저도 확인을 했고요.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여기 이제 김선혜 작가님은 창원에 계시면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셨고 올해 8월에 유행했던 졸업을 드디어 하셨고 그런 두 분이시고요. 지금 여기 작품들을 저희는 좀
유사한 어떤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조성 작가님께서는 약간 과도기적인 지금 시점에 있다. 이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약간 변화했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변화한 마음으로 그리신 그림들이 저기 뒤에 아트 여기 이제 작업실에 가시면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과도기인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아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랄까요? 레지던시 입주 전까지는 제 컨셉에 상당히 집착을 많이 해서 이야기를 좀 쉽게 표현을 하고 싶고 관객들이 좀 아주 쉽게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대비를 심하게 줬었어요. 강한 임팩트 있는 이미지를 뒤에 때리고 앞부분에 뭔가 연약하거나 뭔가 여유롭거나 무관심한 듯한 어떤 그런 인물이라든지 어떤 소재들을 앞에다가 이제 보여주는 형식을 취했고, 혹은 또 아예 뭐 재료를 다르게 한다든지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해서 이거 조합한 거다라고 이제 좀 쉽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레지던시 입주한 이후에서는 저 스스로 이제 제 작품의 화면 안에서 제가 어떤 작가가 된다, 어떤 연출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대를 꾸미듯이 이번 무대는 배경을 여기에서 캐스팅하고 배우는 이 부분에서 캐스팅하고 이 사건에서 가지고 오고 컬러는 이렇게 하고 조명은 이렇게 해서 어떤 이런 느낌,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좀 작업을 보는 재미가 더 많아지고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것들은 또 김선혜 작가님 작품을 보고 나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혜 작가님이 지금 현재 전시 중인 작품이 작업실 맨 끝쪽에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테니까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와 지금 전시 중인 작품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주로 물의 청량감과 신비감을 몽환적으로 그리는 물결 작업을 시리즈로 해왔었는데요. 제가 그 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재수 때 힘들었던 시기에 되게 용지호수에 가서 물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은 사람들이 힘내라고 하는 말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형식적인 말보다 더 물결치들이 다가왔고 그래서 저에게 힘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용지호수를 조금씩 작업하고 또 사진을 찍고 보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제 작업은 주로 선을 긋고 그 안에 푸른 색감의 물감들을 블렌딩하는 기법을 여러 번 쌓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제 작업은 이런 디지털적인 느낌에서 좀 벗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표류 이후부터는 작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존의 큰 주제였던 위로에서 좀 더 벗어나서 또 불안감이나 우울함, 외로움 그런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들도 다루기 시작했고 그런 감정들을 다루게 된 계기는 빛도 어둠이 있어야 진정한 빛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둠을 솔직하게 다뤄보고 싶었고 또 색감 면에서도 기존의 푸른 색감 위주였던 작품들에서 막 보랏빛, 막 노란색, 녹색 이런 색감들을 좀 강하게 써보기 시작했고 지금 설명은 저기 뒤에 전시하고 있는 최근 작품들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 PPT는 몇 년 전의 그림들입니다.
다양하게 넣는다던가 아니면 물감에 기름을 많이 섞어서 수채화처럼 써본다던가 기름을 아예 작게 써서 오일 파스텔 효과를 내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서 또 우연적으로 나온 좋은 느낌을 잡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정리된 게 아니라가지고 앞부분이 이제 17년, 16년, 98년 지금 입주 작가로 계시면서 하는 작품들은 저기 안에서 보실 수 있고 요거는 조금 초창기, 이거는 14년 작품들. 그리고 선희 작가님 약간 첨언하자면 여기 입주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에 귀여움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워낙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원래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고 그래서 지금 어제 4시간만 잤다는 얘기를 진실로 믿으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반가운 점은 선희 작가님은 지금 서울에서 이제 작업을 또 계속 하셨고 공부도 하셨지만 창원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용지 호수를 어떤 모티브로 해서 여러 작품들을 만들었고 그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용지 호수를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반갑고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그 용지 호수 작품이 정말 멋있게 이국적으로 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물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평평화가 좀 달리 되어 있었지만 그 물이 주는 그 편안함을 이제 관객이 또 느끼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작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재료 선택이나 그 작업의 방식들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주제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느끼시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회화 이외에 다른 영상이라든지 조각, 조소, 다른 연주 작가님들이 다양한 장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또 다른 장르 또 고민하고 계시거나 하신 게 있으시면 그 부분까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원래 입시 때 수채화랑 연필 소묘를 하는데 그때는 좀 재료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다가 대학교 들어와서 유화를 처음 써보고 저한테 딱 맞는 재료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물질이 느리고 건식 재료가 아니니까 기름도 많고 해서 그때부터 유화의 매력에 빠져서 작업을 했고 설치나 영상 같은 것도 해봤는데 그런 것보다 사진보다도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페인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유화로 작업하기 전에 에스키스로 색연필을 썼는데 그건 한 3학년 때부터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유화로 하는데 익숙해지고 좀 색감 같은데 능숙해지니까 이제 색연필도 잘 다루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금 장르 혹시 고민하고 계신지? 제가 영상에 관심이 많은데요.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할 일 끝나고 집에 가서 맨날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색감이나 움직이는 화면들 되게 재밌어서 많이 봐요. 그 유화는 화면 전환이 되지 않죠. 영상은 화면 전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프리미어도 배워보고 했지만 지금은 촬영을 해보고 편집도 해보고 하는데 아직 시도 단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제가 그 조성호 작가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조성호 작가님의 작가 노트를 제가 이제 슬쩍 봤을 때 작가님이 또 유년수지를 좀 재미있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비디오 가게를 하셨고
굉장히 어릴 때 본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비디오 가게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아버님도 인테리어를 하셨고 그래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근데 그게 조금 말에 묻어나는 게 지금 그림을 그리실 때 본인이 감독이고 그리고 이제 그림에 이제 등장 인물들을 약간 우리가 미장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를 할 때는 네, 그런 것들을 배치하고 넣고 그래서 조성 작가님 작품에서는 약간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유년 시절을 아까 뽑아서 가지고 계셨는데 유년 시절이 그 지금 창작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크셨는지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수도권 근처에서 오셨어요. 성남. 하지만 약간 성남도 변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변두리 작가로서 나는 마인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변두리 작가. 네. 안녕하세요. 변두리일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 어느 정도 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그 비디오 가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비디오 가게였어요. 그래서 비디오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인테리어셨기 때문에 집 구조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그런 방식 있잖아요. 이제 가게랑 집이랑 하나로 돼 있는 방식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현관 자체가 비디오 가게 문이고 이제 집안 벽이 이제 다 비디오로 진열이 돼 있고 안에 뭐 방이 있는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홈시어터가 다 돼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저 어렸을 때는 비디오 방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는 되게 좀 색다르고 독특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 이미지를 접할 기회가 되게 많았고 근데 그 이미지들을 또 제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보통의 가정에서 만약에 비디오를 빌려서 보면 재미가 없어도 끝까지 보잖아요. 그 금액이 아까워서라도. 저는 매일매일 하루에 몇 편씩 봤는데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전 끝까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만 열면 밖에 얼마나 뭐 만화며 뭐 영화며 얼마나 많은데 제가 끝까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좀 선택적으로 좀 제가 좀 약간 높은 위치에서 영화들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태도가 아마도 지금도 이제 어떤 사건들을 접하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할 때도 좀 뭐랄까 좀 차갑게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리 심각한 사건이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제가 접하는 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이 됐든 간에 어떤 구도라든지 뭐 색감이라든지 어떤 상황의 어떤 그 스펙타클함 이런 것들이 자극으로 저한테 오지 않으면 아무리 뭐 심각하고 슬프고 뭐 재밌는 상황이라고 해도 저는 흥미를 갖지 않죠. 바로 다른 기사를 펼쳐보게 되고 지금 이슈를 더 찾아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선택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환경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 들어서 하게 됐어요. 이제 영상 매체 유해함을 아이들에게 해서 좀 멀리 하려고 했는데 작가님 보니까 또 나오지 않은 결과네요. 그죠? 또 이제 조성 작가님 경우에는 또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비평적인 찬사를 받으신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대목만 말씀드려보면 거의 이제 조성원 작가의 모든 작품은 육체의 인력과 정신의 해탈이 벌이는 암투를 변증적으로 묘사한다라는 어려운 말과 작가님의 그림들은 거의 차가움과 뜨거움 사이에서 무한히 진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좀 이 비평 사실 미술 비평 자체 조금 이미지를 가지고 비평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진 비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 비평에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을 조금 회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미지를 표현하는 작가로서 뭔가 관객을 멈칫하게 하는 거, 뭔가 이제 돌아보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래서 그
약간 이제 충격적인 장면과 또 이질적으로 보이는 다른 그 어떤 캐릭터라든지 다른 장면을 같이 혼재해서 섞으면서 그런 것들이 관객이나 이제 비평가에게 좋은 이제 환기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작품을 감상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이어지는 작품들 이번을 분기점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 작품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개인전을 하셨잖아요. 그 개인전에서 지금 주제 혹은 말씀하신 거는 약간 기법적인 면들이 많았는데 본인이 지금 계속 추구하고 계신 주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작가님들이 하나의 주제를 파고들어서 계속 작업하시는 분이 또 계신 반면에 또 뭐 떠오르는 단상이나 이미지들, 기억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본인은 어느 쪽인지 또 어떻게 작업이 이제 흘러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후자 좀 뭐랄까 후배들이라든지 좀 어린 친구들이 이제 막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고민을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지만 어떤 컨셉을 잡는다든지 자기는 어떤 주제로 작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너가 지금 무엇을 정하든 간에 너가 무엇을 지금 컨셉을 어떻게 잡든 간에 이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너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너가 A라는 얘기를 했다가 B라는 얘기를 해도 되고 너는 앞으로 무언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애다. 지금 그거를 내 삶의 뭐를 정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무거운 주제, 있어 보이는 멋있는 주제 이런 걸 정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사실 그랬고 그래서 되게 방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둘 다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가 사실 누가 하나만 하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때 나 좀 바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둘 다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한 그날부터 사실 미술이 더 재밌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태까지 사실 인터뷰 내용 중에 이제 다뤘던 제 작업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 파일에 있는 것들만 얘기를 했었고 이 레지던시를 이제 지원을 했을 때 저는 평면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있는 파일이 평면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됐는데 저는 사실 주제도 사실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저는 매체도 사실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못 다루는 게 있고 신선한 게 있으면 좀 배우고 싶어 하고 되게 재밌어 하고 새로운 걸 재밌어 하고 저는 여기 레지던시에 지원할 때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너무 멀다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항상 활동을 하다가 창원은 사실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 외로움을 많이 타가지고 외롭겠다 이런 고민도 했지만 다행히 여기 다 좋은 분들이라서 잘 챙겨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여기 와서 좀 좋은 점을 또 얘기하자면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 있잖아요. 3.15 네. 제가 사실은 평생 몰랐어요. 3.15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레지던시에 입주를 하고 난 이후에 중요하다 해서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되게 저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었고 또 혹은 반대로 뭔가 타지에서 지내다가 어떤 먼 곳에 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 지역에 있더라. 되게 아이러니하게 나한테 되게 중요한 사건이면서도 여태 태어나서 한 번도 이제 들어본 적 없던 그런 사건들.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내가 3.15를 다룬다면 어떤 태도로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다가 이제 평면이 아니라 이제 저는 퍼포먼스 혹은 영상을 지금 기획 중인데 영상을 활용한 퍼포먼스 혹은 퍼포먼스를 활용한 영상을 아마 제작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매체를 좀 다양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말씀하신 게 지금 이게 배터리가 다 달아서 그냥 저 육성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워낙 또 조용하게 들어주시니까 작가님하고 두 분 이제 협업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협업에 대해서 지금 구상 중인 거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또 어떤 내용, 어떤 그림이 잡혀 있는 게 있는지 서현 작가님께서 좀 구현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없어도 그냥 이제 마이크는 할- 없었는데 네, 뭐가 있어야 된다면 저희는 제가 기존에 용지 호수로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용지 호수를 배경으로 좀 재밌는 요소를 성훈 작가님이 다른 두 가지 이미지를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재밌는 요소를 하나 추가해서 작업을 구상 중이고요. 이미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를 선택은 해놓은 상태고 제가 평소에 좀 청량감이나 아니면 외로움, 뭐 쓸쓸한 불안감 이런 걸 주로 다루다가 이번에 재밌는 것도 한번 해보면 가볍게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은 저희가 이제 결과 발표가 있는 11월 달에 공개가 될 예정이죠. 네. 기대감을 심어드리고 그 두 분의 협업 얘기를 해봤는데 두 분한테도 좀 재밌는 질문을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재밌지는 않더라도 두 분은 지금 굉장히 그림을 열심히 그리시는데 사실 캔버스 앞에서 막막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이 처음에 쓰려고 생각했는데 이 노트북 빈 화면 있잖아요. 그게 이거 빈 화면을 시작할 때 암담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은 캔버스 앞에서 막막할 때 없으셨는지, 캔버스 앞에서, 그리고 그림을 안 그리실 때 또 뭐 하시는지 두 분께도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캔버스 앞에 가면 약간 거기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이성을 약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늘 그리고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에스키스를 하고 들어가는 편이라서 거의 막막하다기보다는 그냥 홀리는 편이고 네, 그래서 저는 캔버스가 클수록 뭔가 시야가 넓어져서 더 재밌다는 생각을 해요. 좀. 네, 그렇게 막 색감 그냥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쓰는 것도 재밌고 그런 유화의 질감도 좋아하고 네, 그 막 작업하면서 힘든 막 사포질이나 제소질 이런 거 힘들 때도 있지만 뭐 그런 것도 다 필요한 과정이니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키스가 뭐죠? 에스키스? 아 드로잉인데 드로잉. 네, 유화 작업 들어가기 전에 하는 드로잉. 이제 전문 용어를 쓰면서 그래서 조성훈 작가님도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공포감은 없습니다. 공포감. 그러니까 전 작업을 사실 뭐랄까요, 남들이 들으면 되게 부러워하겠다 싶으면서 일부러 얘기하는데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저는 사실 PC방이나 오락실 안 다녀요. 여기 어딜 가도 이제 친구들이 PC방을 안 가서 제가 PC방을 안 가서 좀 불편을 많이 겪는데 저는 작업을 하는 데서 재미를 많이 얻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되게 즐거운 거예요. 어떤 주제라든지 이런 게 뭔가 걸려들면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이번 1화는 어떤 식으로 깨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을 할까 어떤 방식으로 나갈까 이걸 나는 왜 하는 걸까 무엇을 가지고 올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뭔가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화면 예를 들어 그림으로 치자면 큰 화면 되게 큰 화면 재밌겠다 게임 할 때도 마지막 왕이라고 하나요? 튀어나온다고 해서
재미없어 그만해야겠어 이러지 않잖아요. 뭔가 더 뭔가 흥미진진하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약간 그런 방식이라 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같은 걸 느낀 적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작업 안 할 때 뭐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지치고 몸이 좀 피곤하고 이럴 때는 작업을 안 해요. 이제 저 어떻게 보면 좀 게으른 작가일 수 있는데 피곤하고 이래도 사실은 작업 계속 해야 되는데 전 제가 안 내키면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아까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작가들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일들을 하죠.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거를 하는 외적인 시간은 너무 저한테 있어서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즐겁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남들이 보면 되게 한량이고 논다고 볼 수 있는데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고 저번 주에도 여행을 다녔어요. 여행을 좀 하고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전시를 좀 많이 다니고 그리고 제가 사람을 상당히 좋아해요. 사람을 만나러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네, 가까이서 본 유동훈 작가님은 네, 진짜 새로운 것에 대한 공감이 없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국제 레지던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레지던시 작가분들이 만든 음식이라든지 뭐 그런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는데 다 너무 좋아하시죠. 그게 아마 작품에도 좀 드러나서 다양한 존경무진한 또 주제와 이미지를 또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준비하셨는데 말씀 못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소희 작가님. 네. 지금 하고 있는 전시에 대해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람의 내면을 살아있는 자연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수면 위와 아래로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수면 위의 현실과 물에 비치는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람의 사회생활 할 때 나타나는 성격과 또 내면의 모습이 다른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 위와 아래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나뭇잎을 오로라처럼 표현한다던가 아니면 잔잔한 수면에 갑자기 바람이 불 것처럼 일렁인다던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훈 작가님 혹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답니다. 네, 두 분의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협업 작품은 저희가 11월 달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두 분 작가님들께 박수.